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과서 181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요 신조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학습지까지 같이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기말고사 시험법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5 주장과 토론 안에서요. 소단원 1 주장하는 글쓰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글을 쓰는 것까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학생이 쓴 주장하는 글 읽으면서 이 글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등등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81페이지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이 민소희라는 학생은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이제 근거를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 갑분싸, 노잼, 인정, 수고 같은 신조어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이제 글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줄여서 쓰는 거, 그리고 외국어와 우리말 결합해서 쓰는 거, 그리고 초성만 쓰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에 실린 어떤 단체의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뭐가 높아진다고요?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8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본론 2번째입니다.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2번째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또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 모든 청소년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점이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였잖아요. 근데 이제 2번째 문제점은 청소년들끼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신조어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번째 문제점. 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유행에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알아보고 그런 말들을 일부러 사용한다고도 한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쓰는 말 못 알아듣겠으면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거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같이 청소년이어도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게임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들도요.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3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자, 여러분 3번째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신조어를 사용하면 어휘력이랑 사고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뒷부분 보세요. 요즘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그에 알맞은 어휘를 골라 쓰려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 국어학자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단순해지면 생각하는 능력 역시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다라는 표현을 순수 우리나라 말을 사용해서 이제 구구절절히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요즘 사람들은 와, 이거 존맛탱 혹은 존맛 이러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간결하게 단순하게 신조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어휘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모국어지만 한국어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단어가 기억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학생은요. 요 국어학자의 의견을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독자들 입장에서도 더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 181페이지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사용했던 거랑 비슷한 이치일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국어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옆에 이제 소희가 생각한 요 말풍선만 봐도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전문가는 이제 국어학자인 거죠. 그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면 독자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3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간의 의사소통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어휘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3가지의 문제점 다시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적어봅시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자,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조어를 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 마지막에 글쓴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제 글을 끝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희 학생이 주장하는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을 잘 제시를 하고 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183페이지 학습활동을 통해서 그거는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학습지 꺼내보세요. 학습지 이제 정답을 먼저 맞추면서 여러분들 본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빈칸 채우는 거 저번 시간 숙제였죠? 그러니까 아마 다 채워두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는 거 몇 개는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지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정답 잘 확인해 보셨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그대로 거의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3페이지로 넘어와서 학습활동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 183페이지까지인 거 다 아시죠? 그쵸? 자, 내용학습 봅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너무 쉽죠? 주장은요. 제목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였고요. 그 근거 3가지 나왔었죠.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3가지 있었잖아요. 그쵸?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리고 사고력과 어휘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은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꼼꼼하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표학습 보세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쓸 수 있다 였잖아요. 즉,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민소희라는 학생은 과연 그랬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이 글에 쓰인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 고려해야 할 점, 지금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근거를 대야지 설득력이 있겠죠. 자, 2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가? 여러분, 주관적이면 신뢰도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자, 3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믿을만한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희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옆에 생각하는 거 말풍선으로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밀접하게 연관 있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랑 그다음에 국어학자의 의견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적어보고 있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우리 굉장히 여러 단원을 배웠습니다. 대단원 1, 대단원 3, 그리고 대단원 4, 그리고 5단원에 소단원 1까지. 지금 국어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선생님이 기말고사 전주기 때문에 형성평가 나눠드리고 같이 풀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교과서 정리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학습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과제 기한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